안녕하세요. 환장 웃쌤의 나합격 환경 기능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2 대기 오염 방지 중 챕터 1 대기 환경 개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의 기본 특성 중 대기의 연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의 연지 구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륙권과 중간권은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낮아지지만 성층권과 열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층권과 대륙권은 환경기능사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특징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대륙권과 성층권에 대한 내용은 책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륙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1km까지 위치하여 있으며 대류 현상이 발생하며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층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층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층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1에서 50km까지 위치하며 오존이 많이 분포하여 태양 광선 중에 자외선을 흡수하며 지상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존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돕슨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때 1돕슨은 0.01mm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중간권과 열권에 대한 특징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기의 성분 및 체류 시간입니다. 대기의 성분 및 체류 시간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여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기의 성분은 질산I, 질산I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체류 시간은 질산아지메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외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대기오염 확산입니다. 대기오염 확산에서는 기온 역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 역전이란 원래 일반적인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게 돼서 온도 차이로 인하여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되어야 되지만 아래의 역전층과 같이 기온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혼합되지 않아 대기 오염이 더 심화됩니다. 오염이 심화가 되죠. 자, 그리고 기온 역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접지 역전과 공중 역전이 있습니다. 접지 역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복사 역전이 있으며 공중 역전의 대표적인 녀석은 침강 역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표적인 복사 역전과 침강 역전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복사 역전은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습도가 적을 때 지표면 근처에서 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복사 역전입니다. 또한 복사 역전은 런던형 스모그의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역전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침강 역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침강 역전은 고기압 중심에서 기층이 침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하여 승온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것은 LA 스모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침강 역전과 복사 역전의 특징들은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기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의 모양은 출제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특징들 중 하나죠. 자, 먼저 훈준형을 보기 전에 지금 여기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점선으로 된 것은 무엇이냐면 건조 단열 감율 이고 그리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 단열 감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층인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건조 단열 감율과 환경 단열 감율이 같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건조 단열 감율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환경 단열 감율이 같은 기울기를 띠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중립 상태입니다.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의 영향을 조금씩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조 단열 감율이랑 환경 단열 감율을 비교했을 때 환경 단열 감율이 건조 단열 감율과 같은 기울기일 때, 건조와 같은 기울기 기울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먼저 건조 단열 감율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환경 단열 감율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때는 불안정 상태입니다. 불안정. 이때 불안정 상태일 때는 마구 바람에 의해서 연기가 더 확산이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환경 단열 감율이 건조와 반대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건조 단열 감율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환경 단열 감율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역전층이라고도 하고 이때는 매우 안정입니다.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쪽으로는 연기가 확산되지 않죠. 자,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훈준형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건조 단열 감율과 환경 단열 감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중립 상태 아니면 불안정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는 불안정 상태이고 위에는 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가 위로는 확산되지 않고 불안정인 상태로만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형을 보게 되면 지금 건조 단열 감율과 환경 단열 감율의 기울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완전 안정한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가 영향을 받지 않고 쭉 펴져나가는 모양입니다. 또한 이 부채형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부채 모양을 띈다고 해서 부채형이라고 하는데 이 연기를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냐면 와이파이 모양, 즉 부채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기타 특징들은 같이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추형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추형은 어떻죠? 그렇죠. 건조 단열 감율과 비교했을 때 환경 단열 감율이 불안정 상태입니다.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가 이런 식으로 쭉쭉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위아래로. 그리고 주로 오후에 발생하게 되고 바람이 강하고 흐린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환상형 루핑형입니다. 자, 건조 단열 감율과 환경 단열 감율을 비교했을 때 기울기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불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기가 위아래로 막 난리치면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지붕형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비교해 봤을 때 환경 단열 감율이 건조 단열 감율과 비교했을 때 어떻죠? 그렇죠. 기울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밑은 안정적이고 그 다음 위에는 불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형 모양처럼 지표 쪽으로는 연기가 오지 않고 위쪽으로만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속형, 트랩형으로 역전층이 위아래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를 해석하게 되면 위와 아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연기가 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연기의 모양은 건조 단열 감율과 환경 단열 감율을 비교함으로써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기오염 물질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책을 이용해서 특징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검댕은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지름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다. 여기서의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가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상 물질 중에 질소산화물, 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특징들 중 하나죠.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기 하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특징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특징들을 읽어보시고 문제에 대입을 해보시면 되고, 특히 별표가 있는 것 위주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내 오염 물질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나와 있고 각각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특징들이 적혀 있는 것들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외우시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특히 망과화합물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답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광화학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화학 반응의 생성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광학 반응은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낙스 성분들이 산소와 반응하여 두 개의 NO2가 되고, 그리고 이 NO2가 분해되면서 NO와 산소 라디칼 원자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 라디칼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오존이 생성되고, 이때 또 O2와 탄화수소가 반응하여서 광학 스모그 물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학 스모그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학 스모그는 일사량이 크거나 대기 중 탄화수소, 낙스, 오존의 농도가 높을 때, 대기가 안정하고 기온이 높을 때, 바람이 약하거나 불지 않을 때, 침강성 역전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대기가 안정하면 왜 광학 스모그가 발생될까요? 그렇죠. 대기가 안정하면 공기가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광학 스모그가 더욱더 발생하게 되고, 바람이 약하거나 불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잘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광학 스모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각성 역전은 상대적으로 복사 역전보다 지속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광학 스모그 발생 조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광학 스모그 발생 원인 물질은 질소산화물, 올레핀계 탄화수소, 태양 광성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1 광학 스모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별표가 3개 있죠? 그만큼 출제가 잘 됐었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표를 통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런던 스모그는 역전이 복사 역전이었고 LA 스모그는 침강성 역전이었다. 그리고 발생 시기는 이른 아침은 런던, 그리고 한낮은 LA 스모그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런던 스모그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였고 LA는 여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런던 스모그는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였고 LA 스모그는 습도가 낮을 때 발생하였으며, 주 오염 물질은 런던 스모그는 SO2와 먼지 등이 주 오염 물질이었다면 LA 스모그에서는 오존, PAN, 과산화수소 등의 물질들이 주 오염 물질이었습니다. 자, 이 특징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발생원에 따른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먼저 1차 오염 물질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SO2, 그리고 NO, CO, CO2, 먼지, 탄화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차 오염 물질을 어떤 식으로 외우면 좋냐면,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죠. 그렇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어나서 손 놓고
먼지 털어. 이렇게 암기해주시면 되는데, 이로 나서는 뭐냐면 1차 오염물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소는 뭐냐면 손, 노, 코, 그리고 먼지, 그리고 탄화수소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보다 도움이 될 겁니다. 넘어가서 2차 오염물질을 보도록 할게요. 2차 오염물질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오존, PAN, 과산화수소, NOCl, 아크롤레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외워주시면 좀 편하냐면, 자, 2차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2가 오들거려요. 왜 그럴까요? 2가 왜 오들거리냐면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 추울 때 어디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옥장판에 들어가죠. 옥장판에 들어가서 몸이 녹습니다. 녹아. 그래서 이가 오들거릴 때는 옥장판과 녹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옥은 오존, 판은 PAN, 과는 과산화수소, 녹은 NOCl, 안은 아크롤레인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에 1차, 2차 오염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을 암기하셨으면 거기서 없는 것들을 1차, 2차 오염물질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광화학 오염물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존. 오존은 마늘 냄새가 나면서 무색의 산화력이 매우 강한 물질이고, 그리고 살균 및 탈취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참고에 적어 드렸는데, 오존은 성층권의 오존층에 존재할 때는 괜찮지만 대륙권 내에 존재할 때는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독한 물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에 대한 특징들은 읽어봐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5번째, 대기오염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산성비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성비는 pH 5.6 이하의 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그럼 평소 일반적인 강우는 pH가 몇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pH가 7이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pH 7이 아니라 pH가 약 5.7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 중에 CO2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우도 pH가 5.7 정도가 되고, pH가 5.6 이하가 되면 이때를 산성비라고 가리킵니다. 자, 근데 이 산성비에는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냐면, 산성비는 S, 낙스, 삭스, 그리고 일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에 습기와 작용하여 황산, 질산, 탄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죠? 그쵸? 산이기 때문에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산성비에 대한 영향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슈바르츠발츠의 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 같은 유적의 부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대리석으로 된 것들 많이 부식이 되죠. 대리석, 석회로 지어진 것들이 많이 부식이 되고, 그리고 토양의 광물질을 씻겨내리기 때문에 토양을 황폐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성비에 관련된 협약은 제네바 협약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구온난화란 무엇이냐면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의 표면에 반사되어 지구 밖으로 나갈 때 대기층의 온실가스가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와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땅이 있고 이쪽에 돔 같은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이 있는데, 이때는 태양 광선이 들어오게 돼서 일반적으로는 일정 부분을 흡수하게 되고 다시 나가야지 되는데, 이때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들에 의해서 이 튕겨져 나가는 빛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되게 되고 기타 부수적으로 오염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2 지구 온난화 지수 GWP,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크기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GWP 종류 및 크기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열섬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섬 효과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더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주변의 찬 공기가 도시로 유입돼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거대 지붕을 만들어서 교외 지역에 비해 도심 지역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들은 보통 어디서 발생되냐면 도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엘니뇨, 라니냐는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대한 특징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엘니뇨는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라니냐는 0.5도씨 이상 낮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챕터 1 대기환경 개론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은 챕터 2 연소공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